안녕하세요. 연세 아이덴틱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오늘은 환자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돌출로 인해서 내원을 해서 발치를 하지 않고 교정을 해서 골격적인 변화까지 유도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돌출이 있어서 교정을 시작했고요. 이 때문에 골격적인 변화까지 같이 유도한 경우인데요. 처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분이 처음에 오셨던 이유는 아랫입술이 나와 보이고 오른쪽 턱관절이 불편하다는 주소로 오셨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에 보시는 사진은 입안 사진인데요. 입안 사진에서는 사실 이제 삐뚤거림이 심하거나 부정교합이 많이 심하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위아래 앞니가 좀 얕게 물리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아랫니의 길이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길이로 치면 한 2에서 3mm 정도 덮고 있는 게 정상인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윗니가 아랫니를 거의 덮지 않는 이제 절단 교합에 가까운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하지는 않지만 송곳니 위주로 이가 조금 회전이 되어 있고 약간 삐뚤거리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또 위아래 중심선이 약간 맞지 않는, 아래 중심선이 조금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파노라마 사진을 상에서는 이제 몇 개 치아에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다른 입안 사진도 같이 살펴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니가 굉장히 얕게 물리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송곳니가 회전되어 있어서 돌아가 있다 보니까 송곳니 쪽에 교합이 좀 떠 있고 맞지 않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교합면을 봤을 때에는 이제 심하지는 않지만 앞니 위주로 약간의 삐뚤거림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옆모습 방사선 사진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환자분께서는 이제 아래쪽 입술이 좀 나와 보인다고 했는데요. 우선은 그걸 보시면은 저희가 보통 코끝과 턱끝을 이은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윗입술은 정상 범위에 있으나 아랫입술이 4.2mm 나와 있는 상태로 확실하게 더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였고요. 골격적인 거를 살펴보자면 윗턱과 아래턱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었습니다. 윗턱의 위치는 정상인데 아래턱의 위치가 정상보다 작아서 윗턱과 아래턱의 차이가 좀 나 있는 편이었고요. 얼굴을 이제 수직적으로 봤을 때 얼굴 자체도 이제 길이가 긴 편, 수직적으로 아래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얼굴의 길이가 긴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의 길이가 길고 수직적으로 성장하는 패턴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턱끝이 앞으로 자라지 못하고 밑으로 많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자라다 보면은 앞으로 많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앞뒤에서 봤을 때는 뒤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이제 턱끝이 뒤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입술이 많이 나온 편은 아니어도 입술이 더 나와 보이게 되는, 턱이 무턱처럼 보이면서 얼굴이 길면서 입술이 앞으로 나와 보이게 되는 그런 안모를 가지게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모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근데 이제 위아래 앞니 각도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이 심하지는 않은 편이었고요. 전형적인 이제 윗턱이 나오고 아래턱이 들어간 부정교합에서 보이는 윗니의 각도는 작고 아랫니의 각도는 조금 큰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내려보자면 이제 골격적으로는 윗턱이 발달하고 아래턱이 덜 발달한 이제 2급 부정교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는 얼굴이 긴 형태인 과발산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 앞니가 얕게 물리는 문제가 있었고요. 치료 진행하면서 앞니 사이가 아예 벌어지는 개방교합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거를 좀 유의하면서 치료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자분께서 말씀하셨던 아랫입술이 나온 것, 그리고 오른쪽 턱이 불편한 거를 신경을 써서 이제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턱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를 해봤을 때 오른쪽 근육 쪽에 이제 턱관절 근육 쪽에 경미하게 불편감이 있었고, 뭐 관절이나 아니면 진행 중인 염증 이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약을 드시면서 증상이 완화되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 교정 치료를 시작을 했고요. 교정적인 치료 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얼굴이 긴 형이어서 턱이 아래로 떨어져서 턱이 아래로 떨어져서 아랫입술이 더 나와 보이는 상태였기 때문에 얼굴의 길이 자체를 줄여주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의 이를 전체적으로, 어금니 쪽을 전체적으로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따가 사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위로 올리면서 그리고 뒤로 어느 정도 밀어가지고 교합을 맞추는 걸 같이 진행을 했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를 뒤로 밀면서
교합이나 깊게 물리는 거, 입술 나오는 걸 더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상에서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래 같은 경우는 스크류를 2개를 심어서 전체적으로 이를 뒤로 밀었어요. 그래서 입술이 나온 걸 조금 뒤로 하게 하면서 스크류를 이용해서 이제 이가 더 이상 정출되지 않도록 잡아줬고요. 위에 같은 경우는 여기 어금니 쪽을 좀 위로 올렸어요. 이렇게 어금니 쪽을 좀 위로 올리면서 약간 뒤로 밀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출감을 약간 줄이면서 얼굴이 긴 것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후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치료 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랫니가 거의 덮이지 않고 얕게 물리는 모습이 관찰이 되었고, 치료 후에는 확실하게 이제 아랫니가 윗니에 가려져 있는 모습, 이제 아주 많은 양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이제 윗니가 아랫니를 덮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송곳니가 회전된 것도 어느 정도 개선이 돼서 조금 더 가지런하게 물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모습을 보셨을 때에는 여기 송곳니 쪽에 교합이 잘 물리지 않고 떠 있는 모습들이 이제 지금은 송곳니끼리 잘 물리는 게 확인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아래 앞니 사이에 물리는 것도 더 확실하게 확보가 된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모습을 보셨고, 위아래 사진을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삐뚤빼뚤한 것 자체는 많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니가 가지런하게 배열이 개선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상에서도 특별하게 축이나 뭐 다른 치아에 문제 없이 교정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왼쪽이 치료 전, 오른쪽이 치료 후 사진인데 우선 제 눈에 띄는 거는 아랫입술이 많이 들어간 게 눈에 띄고요.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아랫입술부터 턱 끝까지 내려가는 그 안무의 모습인데, 여기는 이제 거의 판판하게 내려가는 모습이라면 여기는 약간 컬이 진 다음에 턱 끝이 좀 나오고 이렇게 되는 안무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이제 영어로 멘토라비알 썰커스라고 해가지고 옆에서 봤을 때 약간 S자 컬,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컬이 좀 생겨야 이제 턱이 무턱처럼 보이지 않고 조금 조화로운 안무를 이룰 수 있다고 저희가 하는데요. 이렇게 컬이 조금 들어간 게 생김으로써 턱 끝이 약간 나와 보이고 상대적으로 입술은 들어가 보이고 무턱이처럼 보이는 게 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이제 두 사진의 중첩을 해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첩을 해본 거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개골을 기준으로 중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인 상태에서 교정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성장에 의한 변화는 없다고 보고요. 나머지를 살펴보자면 우선은 위턱, 그러니까 하얀 색깔이 치료 전이고 빨간 색깔 선으로 된 게 치료 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턱 라인 자체는 변한 게 거의 없어요. 이 위턱 라인 자체는 변한 게 거의 없고, 위에 이를 보시면은 윗니, 앞니도 조금 뒤로 갔고, 그 다음에 위에 어금니도 조금 뒤로 갔고, 그 다음에 위에 어금니가 보시면은 높이가 변했어요. 원래 이 정도 높이였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윗니를 이렇게 위로 올리는 함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함입을 시켜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아래턱 라인을 한번 이쪽 라인을 보실게요. 치료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하얀색 라인을 보시면 아래턱의 위치가 이 정도에 있었는데 치료 후에 보시면 이만큼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래턱의 라인이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격적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 거고, 이거를 저희가 아래턱이 회전을 했다고 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고요. 그렇게 회전을 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아래턱의 길이는 똑같지만 회전해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나왔습니다. 턱 끝이. 턱 끝 뼈 자체는 실제적으로 이만큼 나왔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아마 연조직, 그러니까 얼굴 이제 살도 앞으로 조금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S자 커브가 확실하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턱에 있는 아래 이의 위치를 보시면 아래 앞니도 뒤로 좀 이동했고, 그 다음 아래 어금니도 뒤로 좀 이동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아래 입술도 처음에 비교했을 때 뒤로 들어간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골격적인 변화는 사실은 이제 미니스크류라고 해가지고 치료 중간에 잇몸 뼈에다가 심는 조그만한 나사목 같은 게 있습니다.
직경이 한 1.6mm 내외 정도 되고 요 길이는 한 6mm 정도 되는 거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요. 뭐 크기는 이제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이제 2mm도 안 되는 되게 조그마한 스크류를 이제 교정할 때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미니 스크류를 잇몸 뼈에다가 이제 임시적으로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고 교정 끝나고 나면은 다 제거를 합니다. 이런 고정원을 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옛날에는 수술로밖에, 양악 수술로밖에 하지 못했던 다양한 치아의 이동이나 아니면 이런 골격적인 변화를 유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냥 봤을 때 전후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변화가 아닌데 라고 입안 사진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제 옆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골격적인 변화가 보이고, 그런 골격적인 변화가 사실 밀리로 치면은 그렇게 큰 밀리미터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거에 의해서 이제 얼굴의 옆모습 안무가 많이 변하고 아랫입술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실제적인 이동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니스크류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하지 못했던 다양한 방향의 치아 이동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서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도 안무적인 변화 그리고 골격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니 스크류를 이용해서 이제 성인에서도 교정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골격적인 변화는 성인 이후에는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니 스크류를 이용해서 교정을 하면 이제 많은 수준, 수술을 하는 것처럼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골격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그 많지 않은 차이가 사실 안무를 봤을 때 느낌의 차이는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비슷하게 얼굴이 길거나 무턱이거나 앞니 사이가 좀 깊게 물리지 않고 얕게 물려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이런 경우도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교정만으로 얼굴의 변화가 가능한지 이제 교정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